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90%의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한 지 90일 안에 계좌의 90%를 날려먹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런 거 보면 단순 시장에서 오래 붙어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애초에 주기적으로 시장이 한 번씩 반토막 나주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악재만 해도 금리 인상이 있고요. FTX 파산이 있고요. 헝다 사태도 생각나고 루나코인 사태도 있고 그 외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오래 생존한다 이퀄 수익 난다가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장착하고 있으니 수익이 잘 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리스크 관리를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리스크 관리는 손절과 포지션 규모 조정 그리고 시장 환경 파악 요 세 가지인데요. 이 정도만 아셔도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 첫 번째는 바로 손절매입니다. 사실 손절이 리스크 관리 본체예요.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습관적으로 손절만 잘해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손절을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 보세요.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바로 손절입니다. 악재가 떴습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80%가 나왔어요. 쭉 밀렸죠.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5% 수준에서 손절을 걸어놨으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마이너스 50%가 나오든 마이너스 80%가 나오든 나한테는 똑같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내 계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손절을 안 할까요? 왜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했다가 다시 본전 오고 나만 컷내고 상승해버리는 걸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손절하고 나서 많은 경우에 내 본전까지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인드셋 자체를 바꿔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내가 손절하고 다시 내 평단까지 오는 것 자체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먼저 견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그 두 번째는 포지션 규모 조정이에요. 한번 매매할 때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좌를 전부 몰빵했다가 손실이 너무 커지면은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10%를 먹었어요. 원금 회복을 하려면 플러스 11% 수익을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20% 손해를 입었어요. 원금 회복을 하려면 25% 수익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80% 손실을 입게 되면은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플러스 400%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절이 났을 때 전체 계좌의 30% 이상 잃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3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계좌를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입했는데 손절이 짧죠. 이랬을 경우에는 손절이 짧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많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진입가와 손절가가 너무 멀어서 내가 한번 손절했을 때 손해폭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를 먹어도 비중 10%였다. 이러면은 실질 계좌 손해는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5%를 먹더라도 내가 계좌 몰빵을 했으면은 실질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손절 자리가 너무 멀면 포지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 환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최고는 사실 손절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요. 요 파란색이 유동성,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고요? 요 검은색이 비트코인 차트예요. 유동성이 많은 시장,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는요, 자산들이 잘 오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워요. 손절이 많이 없어요. 리스크 관리는 결국 우리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기 쉬운 환경 아래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손절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계좌가 크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에 베팅하거나 쉬어도 좋고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상승에 계속 베팅하는 식으로 추세에 반하지 않는 게 최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버추얼이라는 종목인데 딱 봐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 우리는요, 최대한 상승에 베팅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손절이 상당히 멀죠. 마이너스 20%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계좌의 일부분만 10%, 20% 정도만 진입을 해서 매매를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이 나고 다시 오른다고 해도 추격하지 않고 깔끔하게 보내주는 마인드셋도 계획을 짜고 매매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 편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손절만 잘 할 줄 알아도 80%는 먹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이랑 그렇게 관련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머리가 아프고 듣기 싫은 이야기니까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니까요. 공부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